아이고,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미쳤다고 내가 생사를 찢는 고통을 참고 낳았을까? 아이고, 우리 지수도 불쌍하지. 저렇게 사고만 치는 게 애비라니. 아이고, 다 내세다, 내세. 아이고. 할머니 다녀왔어요. 아이고, 우리 소녀 왔나? 면접은 잘 봤나? 응. 아침에 할머니가 응원해준 덕분에 나 엄청 잘 보고 왔어. 나 붙을 것 같아. 에이구, 할매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다 우리 소녀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에이, 우리 할머니가 고생해서 나 뒷바라지 줘서 그런 거지 뭐.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고. 나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우리 할머니 예쁜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진짠데? 할머니가 내 엄마고 아빠인데. 우리 할머니 100살, 200살 될 때까지 나 시집도 안 가고 우리 할머니 옆에 꼭 붙어 될 건데. 저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디 귀한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20대에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지요.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애비라고 생일 한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늘 사고를 치며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쪽에 한 분이시네. 알겠습니다. 예. 한 분. 그래. 손녀딸은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기특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장사가 잘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엄마, 내 왔어요. 생전 연락도 없던 네가 무슨 일이고? 엄마, 돈 좀 더. 지수야, 먼저 들어가라. 할매, 너가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갈게. 알겠어요, 할머니. 나 먼저 갈게요. 야, 들어가라. 무슨 돈? 니 또 도박했나? 에이, 엄마 도박이라니. 도박 손 끊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갖고. 니 사고 칠 때마다 다 주고 혼자 돈 없다. 에이, 돈 없다는 양반이 아파트 사고 시골에 땅도 샀을까? 둘 중에 한 개만 팔아갖고 좀 주세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건데. 뭐? 누가 니 준다대? 니한테 주면 다 말아먹을 낀데. 말아먹다니. 미리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우리 지수 몫이다. 함부로 눈 떡거리지 마라. 이걸로 생활하면서 번듯한 직장이나 좀 구해서 사람 고시를 해라. 니 딸 지수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에이, 잔소리는. 오늘은 일단 갑니다. 바이바이. 저렇게 주시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고, 언제 퇴근했나? 고생했다. 밥은? 밥 먹었지. 할머니 이거 봐봐. 짠. 우리 할머니 옷 샀지라. 아이고, 만다고 사봤노? 니 거나 사지. 괜히 좋으면서 그런다. 한번 입어봐봐. 아유, 손녀가 최고입니다. 예쁜데?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너무 마음에 든다. 아유, 색깔도 너무 좋고. 할머니 나 잠깐만 전화 줘. 저 분명히 기철인데. 돈이요? 그래. 아빠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아이고야. 500만 원을. 아가 돈이 어딨다고? 또 아한테 돈 타령이고. 또라니.
내가 너무 급해서. 아, 엄마가 안 주니까 그렇지. 내가 저번에도 지수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는 거 모를 줄 아나? 네가 그러고도 애비가 전화 끊어라. 와, 할매한테 말을 안 했노? 너가 아빠가 계속 돈 달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 그게 할머니 속상할까봐 그랬지. 안 그러면 아빠가 돈 때문에 할머니 자꾸 괴롭히잖아. 못난 애비도 애비라고. 아까 지수야, 니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빠가 또 돈 달라고 전화 오면 할매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주지 말고. 네 할머니. 아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엄마가 땅 문서를 넣어놨을 낀데. 이거다. 이야, 이 자식아! 지금 뭐 훔쳐가려고? 아니, 엄마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네가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한두 번이가. 더 이상 니한테 줄 돈 없다. 썩 나가라. 그러고니 지수한테 또 돈 달라고 했나? 아, 자식이 뭐 아버지가 힘들면은 뭐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아버지? 네 입에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나? 저거들 마음대로 헤어지고 저도 못돼 나는 내 몰라라 나한테 맡기고 한 번을 찾아온 적이 있나? 지 돈 필요할 때면 내한테 와서 돈만 가지고 가버리고. 그래도 네가 애비라고. 아니, 엄마. 너는 은자 내 자식이 아니다. 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엄마. 이번에 내 돈 안 갚으면 내 진짜 큰일 난다. 큰일? 웃기고 있네. 또 어디 가서 도박에 다 탕진하겠지. 네 앞길 은자 네가 알아서 해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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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미쳤다고 내가 생사를 찢는 고통을 참고 나왔을까? 아이고, 우리 지수도 불쌍하지. 저렇게 사고만 치는 게 애비라니. 아이고. 내 재산 다 우리 지수한테 줄 건데 이렇게 그냥 놔두놨다가는 지 애비한테 다 뺏기고 거들낼 것 같은데 미리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걸 어찌해야 되노? 네, 홀로 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일 텐데 저 같아도 저런 망나니 아들이라면은 전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진수 변호사님, 지금 강순자 씨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면 아들 송계철 씨가 전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순자 씨가 따로 생전증여나 유언 없이 사망을 할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는 상속 순위는 잘 아시겠지만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녀이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 부모나 그 위에 윗대를 말하는 거죠.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강순자 씨의 아들 송기철 씨와 손녀 송지수 씨는 모두 강순자 씨의 직계 비속에 해당을 합니다. 민법은요, 동순위의 상속인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어서요. 결국 강순자 씨의 재산은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 송기철 씨가 전부 상속받게 되고 손녀인 송지수 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강순자 씨는 지금 아들 송기철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경우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겁니다. 네. 이런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가 뭐 폐륜이어서 재산을 바로 주기 싫은 경우도 있겠고 네. 또는 그 자녀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1만 건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2번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한 30%의 그런 할증된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2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또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증여세가 30% 할증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증여세의 산출 과정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되는 채무인수액, 즉 임대차 보증금 채무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 등을 일단 제외하고 나오게 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증여 공제를 하는데 매 10년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 원, 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또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를 증여 공제를 하고요. 이렇게 증여세 과세 표준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세대 생략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런 증여 공제는 따로 받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 증여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는 증여세액을 곱해서 증여세가 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달라진다. 그럼 요 과세 표준 흔히 얘기하는 과표 구간이 금액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아까 계산된 과세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고요. 네. 5억 원 이하의 경우에 20%,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30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의 세율이 각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이러한 증여세율에서 30%가 할증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세대 생략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율이 10%가 아니라 여기서 30%가 할증된 13%의 세율로 증여세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일단 뭐 듣기만 해서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일단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1억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증여세율이 10%라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30% 할증이 돼서 10%에 30%니까 3%. 그래서 14%를 내야 하는데 네. 만약에 세대 생략 증여를 하지 않고 자녀로 10% 가고 또 그 자녀에서 10%를 가면 20%가 되니까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이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은 13%만 내게 되면 되니까 절세가 되긴 되네요. 네, 역시 우리 사무장님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재산이 많은 경우에 어차피 손자녀나 증손자녀에게까지 상속이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네.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 세대 생략 증여라 하더라도 30% 할증이 아니라 40%가 할증이 되는데 이 경우 아까 1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14%의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20%보다는 그러니까 10% 더해서 20% 되는 것보다는 또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이 드라마의 강순자 씨도 지금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와 고향 땅이 있는데 이거를 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강순자 씨가 손녀 지수 씨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신다면 강순자 씨는 사망을 해도 송지수 씨는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고요. 아들 송기철 씨는 강순자 씨가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할 경우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증여를 하면 되는 건데요. 왜 증여라는 것은 대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에 또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증여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다면 손녀 손지수 씨는 할머니의 아파트 또는 그런 뭐 다른 부동산의 네. 그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30% 할증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유의해야 될 점, 요걸 잘 짚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만약 강순자 씨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강순자 씨가 대납해준 증여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추가 증여세를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세율 구간이 또 달라지게 되면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강순자 씨가 미리 이제 손녀 지수 씨에게 증여를 해둔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들 송기철 씨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 지금 이제 드라마를 봤지만 네. 땅 문서까지 몰래 훔쳐가려고 할 정도의 아주 패륜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증여된 땅을 뭐 땅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들 송기철 씨는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은 딸인 송지수 씨에게 또 유류 반환 청구를 또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네. 네, 송지수 씨는 상속인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수중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에서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요건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보통은 우리가 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것에 한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에서 손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서 그런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순자 씨의 증여 시점이 강순자 씨가 사망하기 전 1년 이전이라면 이러한 아들 송기철 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좀 아들을 완전히 호적에서 생략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그동안 사고 칠 때 뭐 도박 자금이다, 뭐 사업 자금이다 해서 받아간 돈 있잖아요. 네. 뭐 요런 재산을 뭐 이렇게 유류분으로 인정하다든지 뭐 이런 건 안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강순자 씨가 평생 아들에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증빙으로 남겨서 그 합계를 좀 따져 보신다면 아들에 대한 상속 재산을 생전에 미리 특별 수익으로 준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침해된 상속분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류분 그 분에는 침해가 없다라는 것을 항변으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적은 아주 사무장님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야, 이거 그냥 해본 건데. 날카로운 질문. 잘 됐네요. 변호사님, 전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강순자 씨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 모든 재산을 손녀에게만 증여하겠다, 상속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유언을 또 쓰실 수 있겠는데요. 네. 손녀에게 대한 유증이 되는 것이지 증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유언보다는 생전에 또 세대 생략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예. 유언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리분 반환 청구 재산 그 대상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증여로 보내버리면 그 대상이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이네요. 증여가 훨씬 낫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유류분 반환을 받게 될 경우에 받아오는 순서가 유증을 받은 것에서 먼저 가지고 오고 거기서 부족분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증여한 것에서도 반환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증보다는 증여가 또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세대 네. 생략 증여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네. 경우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강순자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강순자 씨 예쁜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텐데 미리 세대 생략 증여를 준비하셔서 사망 후에 아들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손녀가 전혀 재산을 또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